조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TISSUE,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발음은 티슈라고 합니다. 티슈는 일상생활에 쓰는 각 티슈를 말합니다. 뽑아 쓰는 휴지를 말하지만 인체 내부로 들어오면 인체에서는 조직이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우리 몸에는 근육조직, 신경조직, 상피조직, 결합조직 이렇게 4가지의 기본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직을 지우고 세포라는 말을 쓰게 되면 4가지의 기본 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신경세포 아래 그림을 보면 세포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세포가 모여서 덩어리를 이루거나 무리를 이루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조직이 됩니다. 근육세포가 모이면 근육 조직이 되는 것이고 신경세포가 여러 개 모이거나 무리를 이루고 있으면 그것은 신경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상피조직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피조직은 에피셀리얼 셀이라고 읽습니다. 이 상피조직은 체 표면이나 내장의 내강을 덮고 있고 얇은 세포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편평상피를 살펴보면 이 편평상피의 특징은 표현대로 이렇게 납작한 세포 안에 핵이 들어있는 이 세포가 이렇게 주로 연결되어서 나열되어서 무리를 이루고 있는 조직입니다. 대표적인 기관은 피부와 구강을 볼 수가 있고 그 안에 비늘같이 납작한 세포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 상피를 살펴보면 이 원주라는 말은 원기둥을 뜻합니다. 좀 전에 이렇게 편평상피처럼 납작하지 않고 이렇게 이 원주 상피 조직은 이렇게 원기둥처럼 키가 큰 세포들이 이렇게 다발로 나열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핵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더 키가 큰 세포들로 되어 있고 주로 이 원주 상피는 소화관을 주로 이루고 있다고 해요. 주로 대표적인 기관은 소장이 있습니다. 소장이 있고 그리고 담낭, 쓸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여성의 생식기도 원주 상피 조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입방상피가 있습니다. 높이와 넓이가 같은 세포들로 되어 있는데 주로 샘상피가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기관은 갑상샘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상피가 있습니다. 이행상피의 특징은 비뇨기계 장기들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비뇨기계에 속하는 장기는 방광, 요관, 요도, 남성에게 있는 전립선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행상피 조직의 특징은 장기가 수축되었을 때 하고 이렇게 팽창되었을 때랑 이 상피 조직의 배열이 달라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합 조직을 보겠습니다. 결합 조직은 커넥티브 티슈라고 읽습니다. 여기에 표현되는 말은 짜임새 이런 말을 쓰고 이렇게 짜임새라는 말을 쓸 수 없고 뭐 근육이나 상피세포라든가 신경세포가 아닌 것들을 모아서 결합 조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짜임새로 표현하는 것은 직물을 짰을 때처럼 이러한 배열이나 나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결합 조직은 또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소성, 특수, 치밀 결합 조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소성 결합 조직을 보면 짜임새가 엉성한 조직으로 되어져 있다고 해요. 조금 이렇게 직물을 짤 때 엉성하게 짜여지는 직물들이 있는 것처럼 배열되어 있는 덩어리예요. 주로 복부 지방층 이런 것들이 지방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결합 조직이고 그 외에 세망 조직과 간엽 조직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 치밀 결합 조직을 보면 이 치밀 결합 조직은 이 소성 결합 조직보다는 좀 더 촘촘하고 튼튼하게 짜여진 조직입니다. 주로 인대나 근막, 골막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치밀 결합 조직은 서로 분리되어져 있는 그 뼈가 있다면 뼈를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뼈가 움직이고 이럴 때 이게 이렇게 결합시켜 놓은 조직들이 쉽게 끊어진다면 손상이 있겠죠. 다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튼튼한 조직이다, 튼튼한 결합 조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특수결합 조직입니다. 특수결합 조직에 해당되는 것은 연골, 그리고 뼈, 혈액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뼈와 뼈를 연결해 놓은 것은 치밀결합 조직에 속하지만 이 뼈는 특수결합 조직이고 뼈와 뼈 사이를 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젤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조직은 특수결합 조직인 연골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근육 조직을 보겠습니다. 근육 조직은 머슬 티슈라고 읽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골격근, 평활근, 심근으로 분류합니다. 골격근은 행문근 또는 수위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행문근이란 말은 다른 말로 가로무늬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있는 수위근이라 함은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의지에 의해서 움직임이 가능한 근육을 수위근이라고 합니다. 다음 평활근을 살펴보면 평활근은 주로 내장근을 구성하고 있고 불수위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불수위근이란 말은 이 수위근과 반대 의미입니다. 의지에 의해서 움직임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불가능. 대표적인 평활근의 설명은 동맥벽의 혈압을 유지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의지에 의해서 혈압을 유지하지 않고 하고의 의미와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눈의 홍채의 동공 크기를 조절하는 것은 빛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거나 하지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지지는 않죠. 그런 것들을 불수의근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심장근, 심근을 살펴보면 심방이나 심실벽을 형성해서 혈액을 펌프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근육을 심근이라고 하고 이 심근은 심장에만 존재합니다.
모양을 살펴보면 여기 첫 번째가 골격근입니다. 스켈레탈 머슬이라고 읽습니다. 골격근. 한글로 쓰면 골격근이 됩니다. 이 근육은 이렇게 나무 줄기 같은 조직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다발을 이루고 있고, 이것들은 서로 접착되어져 있지 않고 이것을 감싸는 막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이거를 골격근 조직을 감싸는 막이 근막입니다. 이 안에 이 근육 조직은 이렇게 핵을 표면에 보이고 있고, 살펴보면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이 무늬의 명칭이 핵문근입니다. 핵문근이고, 이게 골격근은 뭐 팔을 든다든가, 뭐 걸어가다가 멈춘다든가, 이렇게 움직임을 의지에 의해서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수의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두 번째는 심근입니다. 카디악 머슬이라고 합니다. 카디악. 이것은 심장을 말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모양을 보면 이렇게 골격근처럼 이렇게 무늬가 보이긴 하지만 골격근보다는 조금 더 희미합니다. 그렇지만 무늬를 가지고 있고 그 무늬를 핵문근이라고 합니다. 가로문이라는 그 말과 같이 사용합니다. 역시 표면에 핵 같은 것이 보이고 위에 골격근과는 조금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무 가지가 줄기들이 삐쳐나와서 얼기설기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들의 사이에는 틈 같은 것도 보이죠. 그런 것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고, 심장근은 의지에 의해서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죠. 뭐 다른 생리적인 요인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멈춰지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자동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불수의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끝은 얇아지고 중앙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1번 골격 근육과 심장 근육과 조금 다른 것은 이렇게 표면에 무늬가 없는 것이에요. 표면에 무늬가 없기 때문에 민무늬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스무스 머슬이라고 말합니다. 주로 내장근에 존재해요. 이 내장은 이렇게 소장과 내장을 통틀어서 말할 때 내장이라고 말합니다. 역시나 장운동도 의지에 의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죠. 음식물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장운동을 하는 시기가 되거나 했을 때 이 불수의적으로 의지에서 움직임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불수의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신경 조직을 살펴보겠습니다. nervous tissue라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극을 받아들여 이를 통합해서 신체 반응으로 연결시켜 준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자극을 받아들여 통합한다는 말은 이 자극을 뇌로 전달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세포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경세포와 지지세포로 나누어져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 합체되어져 있습니다. 신경세포를 먼저 보면 자극을 받아 흥분을 일으켜 다른 세포에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신경세포의 수상돌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자극을 수용합니다.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렇게 세포에 머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머리에
나무 줄기처럼 달려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수상돌기라고 해요. 이 부분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삭이라는 것이 있어요. 축삭은 이게 몸통으로 내려가면서 쭉 발까지 내려가는 것인데요. 축삭을 통해서 자극이 전달됩니다. 이것은 지지세포의 도움을 받아서예요. 두 번째, 지지세포를 살펴보면, 이게 여기에 보이는, 휴반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축삭을 도와주기도 하고, 감싸고 있어서 축삭을 보호하기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휴반세포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지세포다라고 표현합니다. 옆에 달린 것들은 구조에 의해서 명칭을 달아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지지세포에는 말초신경에서 신경세포의 핵을 둘러싸는 위성세포와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휴반세포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직의 기본 4가지 조직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관과 기관계의 정의들을 살펴보는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